예,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윤영걸의 유구유원 어제 이어 2부 하겠습니다. 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예. 그 윤 선생님 검찰하고 이제 추미애 뭐 장관측하고 이제 여러 번 붙는데 1차전이 이제 인사를 갖고 1, 2차 그렇죠. 인사 학살. 2차가 이제 그 최강욱이 하고 이제 또 그 13명 울산 그 공소장 문제로 부딪힌 거. 그렇죠. 그리고 이제 크게 3차를 보면 3차가 이제 공소장을 공개하느냐, 공개하지 않느냐, 지금 3번 붙었고. 그렇죠. 이제 4차전이 이제 금요일 날 있을. 지금 이 방송 이미 이제 할 때는 이제 그때 이제 끝난 이후인데 검사장 회의가 이제 이 4차전이다. 이렇게 이제 보이거든요. 근데 이제 검사장 회의를 아마 검사들 쪽에서는 하지 말자. 안 그러면 완전히 공개하든가 중계를. 그러니까 이제 뭐 7시간 할 거를 4시간 하고 원하는 사람하고는 뭐 밥 먹고 중계는 안 한다. 뭐 이렇게 정리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검사장 회의를 하는 목적이 수사와 기소 분리 아닙니까? 그렇죠. 뭐 그거 설명하겠다는 거죠. 근데 검사가 수사하고 기소가 분리되면 수사만 하는 검사는 그 경찰보다도 못하잖아요. 그렇죠. 말이 안 되죠. 세계 어느 나라에 그런 나라 어디 있어요? 수사를 몇 달 동안 한 사람 제일 잘 알고 있는데 이 사람 싹 빠지고 수사 끝난 다음에 본 사람이 컴퓨터 파일 하나 USB 하나 주겠죠. 너 이거 알아서 해. 그거 언제 다 해요? 그러면 그 말이 됩니까? 차라리 AI 기소 판단 AI를 두가 AI가 자료를 넣으면 그걸 보고 기소, 불기소, 기소, 불기소 이러는 게 낫죠. 그러니까 추미애 왜 이렇게 못났어요? 추할 추자입니까? 아니 하는 게 뭐 말이 좀 되는 걸 해야죠. 공소장 공개 안 하는 나라는 세계에 어디 있어요? 민주주의 국가에서. 그러니까 뭐든지 좀 말도 안 되는 걸 저렇게 어거지를 부리는 것 같고 뭐 며칠 전에는 또 그 소년원 가서 또 소년원한테 1월 말에 또 세배를 받고 소년원들 그 햄버거 쿠폰 줬다며? 쿠폰 주고 애들 신상은 뭐가 되는 거예요? 아니 걔들은 부모가 없습니까? 왜 추미애하고 김오수 그 김오수가 또 따라갔더만요. 김오수는 또 그 소년원 세배하는 애한테 뭐 어머니는 뭐 하시노 뭐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저기 왜 영화 친구의 영화 아버지 뭐 하시노 그거랑 똑같죠. 거기에는 결손 과정이 많잖아요. 그것은 너 아버지 뭐 하시노 하면 깡패입니다 하니까 이 자식이 해가지고 또 패지 않습니까? 그 소녀는 질문 받은 애가 대답을 못했대요. 그런 정도로 저런 걸 왜 하고 저런 걸 또 했으면 조용히 하지. 저 신문에 광고하고 홍보하고 그러냔 말이에요. 동영상을 만들었던 모양인데. 그래서 추미애가 4.15 총선에 제가 보기에는 민주당이 아마 망하면은 그 3대 공신 중에 한 명이죠. 추미애를 장관 오래 좀 시키세요. 제발 자르지 말고. 4.15 총선 패배하면 3대 공신이 추미애, 조국, 이해찬 뭐 이 정도 안 될까요? 그럴 것 같습니다. 염치, 수치, 뭐 파렴치 뭐 이런 거 모르잖아요. 그걸 다 합친 맨 위에가 양아치죠. 염치, 수치, 뭐 파렴치 모르는 그 세 개를 합친 치가 양아치죠. 거의 양아치 정신 아니면은 그렇게 검찰 수사는 검찰을 인사를 해서 쫓아내고 저렇게 공소장 공개 거부하고 기소 청와대 그 기소한다고 저렇게 욕을 해대고 말이 안 되는 거죠. 근데 하나 좀 신기한 거는 저렇게 하고 있는데 이 누가 봐도 문 정권이 비정상으로 추락하고 있다라고 보이는데 한국당의 지지율이 당 지지율이 거의 뭐 잘 움직이지 않고 있다라는 게 그 문제인데요. 이제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 이제 미래통합당이라는 걸 만들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제가 생각을 할 때 그 적어도 지금 물갈이를 뭐 하면서 중진들이 뭐 자꾸 이제 뭐 나오지 말라는 거니까 그러면 그 자리에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들 기존에 있는 사람들을
구정치인이라고 하면 그렇게 하려면 그 물갈이라는 거는 네. 기존의 물이 조금 마시기에 좀 끓임직한 오염된 물이면 네. 거기에 넣는 물은 생수처럼 샘물처럼 깨끗한 물을 넣어야 안 됩니까? 네. 네. 근데 기존에 있는 그 물을 오염이라고 드러내고 퍼내고 그 자리에 넣는 물은 더 썩은 물이면 네. 그거는 굳이 저런 식으로 공천 뭐 물갈이를 할 필요도 없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선거 당선 쉽게 될 해먹은 사람을 계속 시키는 게 낫지요. 그런 면에서 뭐 미래통합당에 그 고민이 있는 거죠. 뭐 제대로 하자면은 저기도 황교안 지도부가 완전히 물러나고 이제 비상대책위원회 중심으로 추진했으면은 사실은 국민들의 그 굉장히 그 지지를 많이 받을 수가 있죠. 제가 생각할 때는 아예 정치 안 하겠다는 사람 중에 네. 그런데 보수 정당이 무너진 게 네. 안타까워서 네. 원 포인트로 네. 잠깐 나와서 총선 때까지만 네. 좀 끌고 가겠다. 네. 그런 사람을 좀 세아가 네. 정치 안 한다. 절대 출마도 안 하겠다고 네. 선언하고 그런 사람들이 좀 해서 앞에 간판으로 해서 그 공천은 완전히 철저한 기준으로 그러니까 적어도 청문회 할 때 문제가 되는 탈세, 백력 기피부터 뭐 투기, 위장 전입, 표절 이런 거 한 사람은 국회의원 하려고 하지 마라. 정가 있고 이런 사람들 말입니다. 그런 공천 기준을 좀 둬가 그래가지고 각 사람마다 세금 얼마 내고 군대 어떻게 갖고 표절은 뭐 있는지 다 자기가 써내게 해가 인터넷에 띄어요. 그러면 이해관계가 있거나 경합하는 사람들이 찾아내갖고 연락 오면 아 그러면 그 사람은 검증해보고 하자가 있으면 난리는 적어도 이제 이 개혁 공천을 해서 새로운 한국당의 황골 탈퇴를 하겠다면 그런 정도로 투명한 일단 정치인이 돼서는 안 될 사람부터 좀 걸러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렇죠. 지금 뭐 불출마 선언은 속속 나오고 있어요. 뭐 TK는 지역은 3명밖에 안 남았는데 그 불출마 선언 좀 나오고 있는데 새로운 인물을 어떻게 좀 영입해서 투입할 건가? 여기에 대해서는 아직은 좀 많이 보여주고 있지 못하죠. 기존에 그 미래통합당, 그 새누리, 자유한국당 주위에 있던 인사들을 영입했다고 하는데 그거는 내가 보니까 좀 대안은 아닌 것 같고 뭐 눈에 띄는 인물은 뭐 태영호 뭐 저 그분 정도는 3층 서기실에 암호 책도 굉장히 잘 썼고 뭐 탈북민들 3만 5천 되는데 그분을 대표하는 진짜 몸으로 겪은 북한을 대표하는 뭐 그런 인사 영입은 저는 잘 한 거로 봐요. 근데 지금까지 그 공천 과정은 김용호 공천관리위원장이 뭐 비교적 뭐 잘 하고 있다고 저는 봐요. 아직까지는. 근데 진짜 앞으로 더 할 일이 새로운 인물을 어떻게 좀 끌어들여서 공정하게 좀 그 공천을 그 마무리 짓느냐 여기에 따라서 국민들이 많이 생각이 달라질 거 아닌가 싶어요. 지금은 민주당 쟤들은 아니야. 가입표를 쳤는데 그렇다고 미래통합당으로 중간층이 오지는 않았거든요. 그 중간에서 중간 계층이 한 40% 되는 사람이 굉장히 좀 망설이는 거 아닌가. 지금은 그런 단계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솔직히 민주당에 보면 저게 망가질 수밖에 없는 게 친문을 꼽으려고 청와대의 측근이나 또 문재인 개인 측근들을 꼽으려고 민주당에 지금 64군데가 지역구가 그 뭐 현역이 뭐 별 경합이 없는 데래요. 거기를 다 추가 공모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야 기존에 하는 사람 드러내겠다는 거죠. 저는 거기서 민주당이 굉장히 중요한 하위가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죠. 지금 과천 의원의 신창현이라는 사람을 드러냈잖아요. 일차로. 제가 사는 동네인데. 그런데 거기를 누가 대신 갈 건데. 근데 선거 전략으로 보면 기존에 하던 사람이 뿌리가 훨씬 깊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기존에 뛰었던 사람이 깊은데 새로 내려오는 사람은 뭐 청년 가점, 신인 가점, 뭐 여성 가점 이거 있기 때문에 기존 표밭 그 세력이 있는 기존 의원하고 큰 싸움이 날 거예요. 예, 그래서 아마 유리하겠죠. 왜냐하면 새로 꼽는 사람은 친문일 거니까. 친문이나 진문일 거니까. 그래서 이 사람을 드러내고 장악을 하지만 본선을 뛰게 되면 치명타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한국당에 이렇게 이 공천 개혁에서 보면
김영호 위원장이 말은 많이 하는데 말 많이 할 필요 없어요. 현역이거나 뭐 새로 들어오거나 관계없이 기준에 따라서 카트를 시키겠다. 그래서 기준에 현역 중에 기준에 미달되는 사람은 그냥 시간이 있을 때 알아서 각자 용퇴를 한다고 하면 망신 안 당하지. 나중에는 이제 밀려서 나가기 때문에 용퇴 사유를 밝히겠다. 이렇게 하면 되고 새로 들어오는 사람들도 신인들도 공천 신청을 했다가 우리가 정한 한 10가지 기준에 미달되는 사람들은 다 공개해서 우리가 국민들한테 이 신청을 받겠다. 이렇게 되면 정치하는 사람은요 적이 많기 때문에 바로 들어와요. 그렇죠. 그러면 이번에도 누구 새로 영입한 예. 그 서울시 의원 출신도 영입 발표하자마자 취소했잖아요. 예, 그게 그렇더만요. 서울시 의원 할 때 뭐 뇌물 받은 100만 것 원인가 때문에 뭐 벌금을 했다면서요. 받았다고. 영화 배우하고 이름이 네. 똑같더만요. 네, 예. 뭐 그런 실수야 뭐 의뢰 있는 거긴 하지만 지금은 하나하나가 민감하니까 그런 것도 조금 걸릴 필요가 있었지 않느냐 싶어요. 적어도 세금 안 넣은 놈이 국회의원 하려고 해서는 안 되고 이 부동산 투기 판에 부동산 투기한 놈이 정치하겠다고 위장 전입한 놈이 하겠다고 와도 안 되고 그리고 군대 제대로 안 가거나 자식 군대 제대로 안 간 놈이 하겠다고 와도 안 되고 그 다음에 논문 표절한 사람은 더더욱이 안 되고 적어도 장관 나갔을 때 족보로 등장하는 요만큼만 안 하겠다고 하고 한국당이 그 기준을 투명하게 해서 그 기준에 부합된 사람만 공천하면 이번 총선은 제가 볼 때 이길 거라고 봅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기준에 대한 이야기가 지금까지 한마디도 없어요. 그 기준이 나와도 또 시작할 때 김영호 공천관리원 두 가지를 얘기했죠. 하나는 TK의 대대적인 물갈이, 대구 경북 지역. 또 하나는 중량급 인사들의 험지 출마. 그 두 가지 얘기했거든요. 물론 뭐 황교안 대표가 끝까지 꽁무니 빼다가 이제 종로 출마를 한 거로 해서 저는 절반은 성공이라고 봐요. 하지만은 홍준표, 저 김태호 자기 고향 동네에서 지금 얼쩡거리잖아요. 이 뭐 사람들 양산하고 성산에 뭐 자원에 근데 양산이 어떻게 험지예요? 그게 어떻게 험지? 장난치지 말라고 그래요. 그거 원래 보수 덧밭이에요. 대통령 제2 사저가 있다고 어떻게 험지예요? 솔직히 말하면 전부 다 그냥 강북에 다 나가야죠. 강북에. 다 올라오라고 그래서 아니면 예, 용산 빼고 강북에 다 나가야지. 아니면 그냥 쳐야 돼요. 뭐 주성영 의원인가요? 그 대구에 뭐 4선인가 뭐 5선인가 하는 사람이 아침에 일어나면 자기 목을 만져본대요. 붙어 있나요? 네, 붙어 있나. 그런 사람 자꾸 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거 과감하게 칠 땐 쳐버려야 되죠. 저는 김영호 공천관리위원장이 여태까지 잘 해왔고 그런 거 잘 하리라고 봅니다. 지금 불출마 자꾸 선언하는 거가 많이 자발적으로 나오고 있어요. 오히려 민주당보다도 더 잘 나오고 있어서 그 여태까지는 전 잘하고 있는 걸로 봐서 홍준표, 김태호 이런 사람들도 과감하게 저는 해야 된다고 보고 다른 사람들도 과감하게 물갈이를 좀 시작해야 된다고 저는 좀 봐요. 우려하는 게 이 조금 다른 관점에서 보는데 그 기존의 기득권 수구 보수들은 풀은 많습니다. 그 판금 산 사람 많고요, 고위 관료한 사람 많고, 뭐 연구소 출신 많고, 교수 많습니다. 그럼 뭐 기득권 수구들 중에 이마들 들내고 이마들 넣으면 그게 도대체 정치적으로 뭔 의미가 있느냐? 이명박 정권이 박근혜 정권으로 바뀐들 그게 뭔 의미가 있었느냐? 이런 부분에서 봤을 때 기존의 기득권 수구라도 솔직히 양심으로 살은 사람을 판단하려면 아까 말한 세금이라도 제대로 내고 투기라도 안 하는 사람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아마 공천 새로 이제 썩은 물이라고 오래 해먹은 사람 드러내고 그 자리 공천 받은 사람들 중에 세금 제대로 낸 사람 투기 안 한 사람 거의 없을 거예요. 그러면 이게 뭔 계획이냐? 그러니까 오히려 불출마 선언한 사람보다도 더 못한 사람이 또 나오고 하면 그 실망이 나오죠. 과거에 YS나 김대중이나 김종필이 그래도 조금 나았던 부분은요. 그 사람들은 많은 비판을 하지만 자기들이 봐서 분야별로 도저히 그냥 정치를 할 수 없는 돈도 없고 정치 신인인 사람을 분야별로 다 데려오라 해가 한번 선거할 때마다 40~50명을 데려왔는데 누가 보더라도 그 사람들이 각 분야에서 제대로 정치권에 얼쩡거린 사람이 아니라 한 획을 그은 사람을 찾아가서 3번, 4번 찾아갔어요. 저도 옛날에 영입하러 왔을 때 한 4번인가 왔었거든요. 각각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와서 이렇게 공천도 주고 또 선거를 출마하도록 지원을 하면서
그래서 이제 많이 인지 물갈이들을 말고 계속 그랬죠. 해왔거든요. 그래도 그 물도 오래 가면 또 썩은 물이 되는데 네. 근데 저런 식으로 기득권 위주로만 물갈이를 하는 저거 매우 우려스럽다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하나는 네. 총선이면 적어도 기존의 보수가 대통령이 자리까지 뺏겨갖고 깜빵 가는 일이 네. 벌어졌는데 네. 과감한 정책의 혁신을 내걸어야 중도표가 그렇죠. 모이지. 아, 그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 젊은 애들이라고 온 애들요. 당도 아니고 창준이 네. 만들어갖고 정당 한다면서 돌아다니. 20, 30대가 정당 한다고 모여가 그러고 다니는 게 그 이념 정당이나 가치 정당도 아니고 난 그런 애들도 정상이 아닌 브로커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요. 그런 애들을 모아가지고 기자회견 시키고요. 중도 젊은 사람 표본다면 네. 열심히 일해서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 젊은 사람들이 봤을 때 정치권에 양복 입고 뺀질뺀질하 대가리 기름 바르고 나타난 그런 사람을 보고 쟤들이 우리를 대표한다고 생각을 하겠습니까? 그렇죠. 미래통합당이 이번에 좀 아직은 인물하고 가치의 차별화 이거는 좀 보여주지 못했죠. 예. 어제 지난주 그 화요일 날 그 입당하면서 의원총회 할 때 정병국 의원이 쓴소리 한번 했죠. 그렇대요. 내가 여기 인사하러 온 거냐. 우리 새로운 살림을 합치는 건데. 그러니까 새로 합쳤는데 저 새로운 보수당에 온 사람 단상에 올려놓고 인사하라니까 내가 전학온 학생이냐. 기분 나쁘죠. 네, 전학온 학생은 왜 와서 인사하잖아요. 그게 아니고 입학하는데 우리 오늘이 입학해서 오리엔테이션 한 건데 그럼 같이 인사해야지. 니네는 앉아 있고 나는 그럼 나와서 인사하는데 그럼 장기 자랑하라는 말이냐. 한마디 얘기했죠. 그 뒤에 이제 네. 뒤늦게 온 황교안이 네. 또 당에 들어오니라고 말을 했대요. 네. 그러니까 또 헌혈한다고 또 늦게 왔어. 그러니까 자유한국당 이 출신들이 디테일이 좀 부족한 것 같고. 그러니까 흡수 통합 사실은 말은 맞죠. 예? 예. 예, 통합이라고 읽고 흡수라고 뭐 본다 뭐 이런 얘기인데 말은 맞지만 지금 새로운 길을 가는 데는 흡수하는 양식을 가지면 안 되죠. 서로 통합을 하려면은 상대방 작은 데서 온 데를 좀 우대해주고 이런 통합의 정신을 살리는 거. 뭐 유승민도 저는 싫어하는 사람도 많고 그 사람이 체리피커라고 요리조리 맛있는 것만 뽑아먹는 사람인데 이번에 사실 불출마 선언한 거는 크게 한 거예요. 그분이 평생에 그런 양보는 태어나 처음 했을 겁니다. 그러면 사실 좀 모셔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요. 제가 한 2달 반 전에 네. 황교안하고 유승민이가 둘이 불출마라고 네. 제가 방송에서 이야기를 했죠. 그렇죠. 네. 그때 일찌감치 했으면 둘 다 모양이 아주 아름다웠을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런데 둘다 막장까지 불출마해서 몰려서 좀 네. 모양이 별로 뭐 그런 좋지 점은 않죠. 평가를 받아야 되고 과거 보수 동맹, 예? 보수 동맹이 중도 보수 이탈로 망했거든요. 예. 중도 보수 이탈 패망했어요. 지금 우리 민주 동맹도 그 중도 진보 이탈로 저는 망할 가능성이 많다고 봐요. 그러니까 당을 합치든지 뭐를 새로운 쪽으로 나갈 때 중도가 우리를 어떻게 볼까 이거를 좀 신경 써야 되는 거 아닌가. 4.15 총선은 결국 중도가 판단하지 않겠습니까? 예, 그 싸움이겠죠. 네네. 그리고 이제 하나는 일단 합치기는 다 합쳤어요. 네. 잘했다고 보는데. 네. 근데 하나는 누가 묻지도 않았는데 네. 느닷없이 황교안이가 1월 21일 날 신년회견에서 네. 개헌하겠다고 하고 네. 김무성이가 2월 11일 날 네. 민노총하고 참여연대 등이 포함된 네. 한마디로 정권을 사주를 받았을 거라고 보이는 국민개헌바란연대라는 네. 조직과 같이 네. 그리고 여당 의원들 데리고 네. 기자회견을 해서 4월 15일 날 원포인트 개헌을 하자고 이야기했어요. 김무성 전 대표는 4.15 총선 끝날 때까지 어디 격리 좀 시켰으면 좋겠어요. 격리요. 예. 이번에 그 우한폐렴 환자들 네. 음압 병실로 좀 부탁을 해요. 예. 그 뭐 코호트인가요? 완전히 격리 장치 갖춰가지고 선거 때까지 아무 말도 좀 못하게. 그분은 과거 그 탄핵 때부터 중요한 고비마다 거꾸로 길을 걸었어요. 그분이 없었으면은 사실 그 탄핵도 이렇게 쉽게 안 됐고 지난 2016년에 그 옥새 들고 나르샤 이거 안 했으면 사실 이렇게 그까지 안 왔죠 보수가. 네, 지금까지도 계속 개헌이니 4.15 총선 앞두고 왜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김무성은 지금 뭐 정치적으로 출마도 안 하니까 사실상 이제 사는 길은 네. 뭐 개헌해서 이제 보수 쪽에 자신이 일종의 지분을 가진 네. 중간 보수를 해야 네.
뭐 여야를 넘나들면서 뭘 좀 해먹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어제 이제 우리가 황교안 그러니까 이 화요일 날 종로 유세 현장을 우리 모임의 그 이종엽 단장이 따라다니가 찍어왔어요. 예. 개헌에 대해서 물었어요. 그러니까 내각제 개헌을 자꾸 이야기한다는데 내각제 뭐 안 합니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고 넘어갔는데 우리가 내각제 한다는 게 아니라 뭡니까 자기가 대통령 중심제의 이 제왕적 대통령 중심제의 폐단을 고치는 개헌을 하겠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래서 누가 보더라도 그거는 이원 집정부제를 하겠다고 말하면 그럼 이원 집정부제 개헌을 할 거냐 말 거냐 이 말을 해야지. 자꾸 우리는 내각제라고는 묻지도 않았는데 내각제 개헌 뭐 자꾸 말하는데 안 합니다. 이렇게 말 장난을 해요. 자, 다 모아서 이 총선에 이기는 목적이 뭡니까, 윤 선생님? 문주주의를 없애는 거죠. 문주주의. 문정권 심판하자는 거 아니겠습니까? 민주주의가 아니라 지금 우리나라 문주주의잖아요. 네, 문주주의. 문재인 마음대로 하는 독재로 가고 있잖아요. 그거 막겠다는 게 이거 하려면은 하는데 개헌 하라 이거예요. 하는데 그건 문재인 정권을 심판한 다음에 나중에 할 일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는. 총선 이기면 개헌하겠다면 개헌을 하려면 아무리 이겨봤자 200석 되겠습니까? 200석이 택도 쉽겠습니까? 없죠. 3분의 2를 그거는 불가능한 이야기죠. 현실적으로 이겨도요. 그렇다면 결국은 여야 합의가 돼야 개헌이 될 건데 그럼 총선 이겨서 여야 합의하려면 여당 쪽에서 만약에 총선에 저고 한국당 이겼다 칩시다. 그러면 우리 이제 같이 개헌하자 하면 여당은 뭐라 하겠어요? 너네들 우리 이제 정치 보복하고 깜빵 보내고 하지 말라고 그 이야기부터 할 거 아니에요? 그래갖고 지난 시절은 다 잊고 이제 서로 화합하자, 동서남북이 화합하자 뭐 이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원 집정부제 개헌을 총선 이기고 하면 그거는 문정권 심판은 물 건너 가는 거 아니겠어요? 문정권 심판하자면 얘들이 개헌해 주겠습니까? 이용 당하는 거죠. 정세균이가 먼저 이원 집정부제 던졌잖아요. 문한테 허락을 받았다면서요. 그런데 황이 그렇게 해버리면 그래서 총선 이기고 싶으면 개헌은 현행 대통령제로 대선을 치르고 그럼요. 그리고 다음 정권에서 우리가 집권했을 때 현재 법의 폐단들을 의견을 모아서 개헌하겠다. 그렇게 정리하면 끝날 일이잖아요. 그렇죠. 시장 중심으로 자유자가 들어가는 개헌을 우리는 하겠다. 그 이승만 대통령부터 그 정신 그거를 우리가 살려서 우리가 독재로 가지 않고 김정은 쪽으로 가지 않고 공산당 쪽으로 가지 않고 진짜 우리 시장 경제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개헌을 우리 집권에서 하겠다. 여러분도 우리 좀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죠. 총선 앞두고 저는 전열을 흐트리는 거는 안 된다고 보고 저는 김무성 전 대표 같은 사람은 정말 반성해야 된다고 저는 보고 저 사람 이 호남에도 출마시키면 안 된다고 봅니다. 말할수록 손해예요. 저분은. 저분은 또 어제도 또 이현주 이번에 전진당인가요? 같이 합한 뭐 부산 의원 공천 전략 공천하면 안 된다고 또 얘기했더라고요. 그런 얘기를 왜 해요? 자기가 뭐 그저 비었으면 자기가 말할 필요는 없죠. 그럼요. 자꾸 분란을 일으키고 저는 지도자로서 자격이 없다고 봐요. 그래서 지금 그 문재인의 개헌과 관련되는 이야기들이 좀 국민들을 웃기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재인이 아니라 황교안의 개헌과 관련된 이야기가 국민들을 좀 웃기게 만드는데요. 개헌 문제에 대한 논란은 총선에 문정권 심판에 집중하도록 지금 한국당이 철회하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지금 때가 아니죠. 그건 때가 아니고 만약에 때가 아닌데 이런 이야기를 계속한다면 정말 이해하지 못하는 또 다른 꿍꿍이가 있어서 이렇게 한다라고 오해를 받을 수밖에 없다. 우리 한국당에 이 내용 증명 속달 등기로 황교안 대표에게 질의를 했습니다. 입장을 여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답변해 주라. 지금 개헌 얘기할 때가 아니고 그 미래통합당에 표를 밀어주면은 우리나라를 좀 이렇게 바꾸겠다. 이거 해야죠. 이거 경제를 이렇게 살리고 안보는 이렇게 회복하고 모든 거를 문재인 3년 동안에 무너진 거를 빨리 이렇게 세우겠다. 이 청사진을 국민들한테 공개해야죠. 그래서 문재인은 싫은데 자유한국당 쪽은 아직도 망설이는 분들을 그 중도로 끌어당겨야죠. 지금은 국민들을 네 편이냐 어느 편이냐만 지금 묻고 있잖아요. 문재인 정권이 그러잖아요. 네 편이냐 내 편이냐만 묻고 있잖아요. 그거가 아니라
거를 좀 보여주는 그런 좀 미래통합당이 돼야 되지 않느냐 싶습니다. 오늘 아침에 조선일보 칼럼에 네. 보면 좌파의 소금은 우파의 설탕인가 네. 하는 이 내용이 나왔어요. 네. 그래서 임미리 교수의 민주당만 빼고라는 칼럼에 네. 환호하고 요즘 진중권이 뭐 네. 세게 저쪽을 공격한다고 박수만 쳐서는 문정권에 실망한 국민의 지지를 못 얻는다. 우파는 자기 개혁과 청사진을 보내야 된다. 저는 그렇죠. 아주 옳은 칼럼이라고 봅니다. 그렇죠. 진중권 좌파예요. 예. 예. 그 임미리 교수 이런 사람도 좌파예요. 근데 이제 지금 우리나라 문재인 정권 하는 게 좌파도 아니니까 문제죠. 그러니까 좌파도 네. 아니니까 그래도 좌파 중에 네. 양심이 있는 사람들이 이건 좌파도 아니라고 네. 비판하는 겁니다. 그렇죠. 양아치파다 이거죠. 예. 염치도 없고, 그 도의도 없고, 조국 같은 저렇게 엉터리 없고, 또 청와대 비서진들이 총동원해서 울산시정 선거에 개입하고, 이거는 좌파도 아니다. 이래서 지금 비판하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우파가 이거는 그 진중권, 임미리 교수나 이런 사람들이 우파로 전향해가지고 좌파를 공격한 거다. 굉장히 큰 착각이죠. 근데 지금 오늘 조선일보에도 칼럼 끝에 이런 글을 썼는데 이거 아주 좋은 말이라고 봅니다. 에드먼드 버크라고 이제 네. 흔히 보수의 네, 이 네. 비조라고 그렇죠. 불리는 인물이 네, 있잖아요. 영국의 18세기 정치가인데 이 사람이 이제 프랑스 혁명을 보면서 급진적인 변혁보다는 네. 질서 속에서의 자유가 중요하다라고 그렇죠. 하면서 네. 이제 점진적인 변화를 갖다가 언급한 네. 최초의 정치인이죠. 네. 근데 그게 기득권 옹호 수단으로 가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본인이 이게 실천을 해서 공직은 명예직이다라고 네. 이렇게 생각했고 지불을 하지 않아서 죽었을 때 빚만 남았대요. 네. 30년 공직을 물고. 아. 자, 그러면서 한 이야기가 나는 금수저를 물고 태어나 애지중지 길러진 덕에 네. 의회에 입석한 사람이 아니다. 평생 한 단계씩 전진할 때마다 나 자신을 끊임없이 입증해야 했다. 자,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정말로 중요한 것은 한국의 보수가요. 저는 지금 새누리당, 한국당, 또 이번에 미래통합당류의 보수. 그 박영준이 뭐 네. 통합의 가치를 쓰는 걸 보니까 네. 공화가 어떻고 써놨는데 정말 하나마나한 미사여구의 나열입니다. 네. 자, 국민의 현재의 삶을 보고 사회가 거대하게 이렇게 변혁이 되는 과정에 있어요. 경제 사회 구조가. 이 속에서 지금 이 미래통합당이 내놓은 지금 가치가 이 변화하는 사회 그리고 무너져가는 사회 시스템 중산층이 거의 붕괴돼 가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런 세상에서 지금 미래통합당이 그걸 인식을 못하고 있다면 이거는 총선에 이겨봤자 또 다른 반복을 겪을 것이다. 그렇죠. 저는 그렇게 네, 보고 있습니다. 네. 새로운 뭐 인물, 새로운 가치. 뭐 보수는 품격이고 보수 품격은 어디서 나오나요? 자기 희생에서부터 나오거든요. 네. 보수가 탐욕스러우니까 과거 이명박 정부 비판하는 쪽에서 그랬잖아요. 정권을 잡은 게 아니라 이권을 잡았다고. 그렇게 비난을 받은 거예요. 예? 그래서 보수가 무너지기 시작한 거죠. 지금부터 제대로 자리 잡으려면 자기 희생, 예? 빚만 남고 물론 뭐 우리나라 뭐 좌파들은 자기 희생한 사람이 박원순 서울시장 같은 사람은 재산이 8억 마이너스더라고요. 맨날 많이 났어요. 그 일부러 빚만 지르고 사는 것 같아요. 그것도 입만 열면 뭐 거짓말을 많이 옛날에 하는- 집도 2개였는데 그 살던 집이 네, 하여튼 뭐 몸 전체가 거짓말이라는 생각이 들을 정도로 하는데, 자 보수는 그런 가짜 청렴 말고 진짜로 청렴하고 자기 희생을 보여주는 그런 식으로 황골탈퇴를 해야 되는데 이번에 공천도 좀 그런 사람이 좀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저는요 다른 거 하지 말고 공천이 완료되면 공천자들이 다 모여서요 서명을 해가 이 국회의원 세비 월급을 국민 평균 4인 가족 중위소득 한 400만 원 초반대 될 겁니다. 맞아요. 네. 그것만 받겠다. 네. 그리고 자기들이 중심으로 발의를 해서 그렇죠. 국회의원을 국민 4인 가족 중위 소득만큼만 받겠다. 420만 원쯤 될 거예요. 그렇게 선언을 지금 하면요. 비서가 7명인가 9명인가 그렇죠? 7 플러스 2 해가 9명이죠. 운전기사까지 다 했는데 그것도 없애버려야 돼요. 없애버려야죠.
한 뭐 하는 짓을 3명만 있으면 됩니다. 네. 운전기사는 없애고요. 그 서영교 뭐 의원 이런 사람들 뭐 자기 딸 뭐 이렇게 대충 하고 뭐 그 사람이 필요 없으니까 그런 거 아니겠어요? 예. 결국은 그 국회의원 자리가 영국이나 미국처럼 미국 하원요 2년마다 선거하고요. 네. 워싱턴 DC에 반값이 비싸서 의원 사무실에서 자는 사람이 숱하고요. 네. 기사 생각도 못하고 네. 당도 없습니다. 제대로. 그런데 지금 영국에요. 이 하원은 영국의 상원도 지금 제도를 고쳐가 네. 승계받는 상원은 없애버렸어요. 네. 지금 있는 사람들 죽고 나면 이제 영국의 상원이 네. 이제 거의 뭐 제대로 없어질 거예요. 네. 그래서 영국도 상원도 지금 이 세습직을 없애버렸습니다. 그래서 하원 같은 경우에는 영국에 지역구 왔다 갔다 뭐 하면요, 이 적자란 거예요. 그러면서 그 자리도 없고 보좌진도 없고 네. 방도 없고 이런 의정 생활을 해요. 네. 근데 한국에 지금 솔직히 말하면 배고픔 속에서 국민을 위한 공복 의식이 나오지 소명 의식이 나오지 그렇죠. 저런 출세를 하기 위해 평생 팔자를 고치기 위해서 의원이 된다고 하면 이거 절대. 근데 한국당의 의원들 뭐 돈 많은 사람들 빼고 평균 자산이 집값도 올라가 한 30억도 넘을 거예요. 네. 그러면 중위소득 4인 가족 평균 월급만 받고도 살 수 있습니다. 잘난 공직자들, 뭐 변호사들, 뭐 기업인들 이런 사람들 그 기득권을 대변하는 사람이 너무 많죠. 진짜 없는 사람들을 좀 대변하는 그런 바닥을 좀 겪은 사람들이 좀 많은 뭐 그런 쪽으로 좀 많이 바뀌어야 되지. 그러니까 않을까 돈 싶어요. 벌라고 네. 국회의원 오거나 그 다음에 보좌진 해서 네. 하인들 9명 거느리려고 국회의원 하거나 배지 달고 특권, 응? 배지 달고 이제 여러 가지 특혜 누리고 네. 공항 기빈실 쓰고 KTX 공짜로 타려고 그렇죠. 그렇게 국회의원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 국회의원 하루만 하면 자발적으로 그만두지 못하는 직업이 3가지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뭔가요? 국회의원하고요, 거지하고 거지도 편하잖아요. 네. 앉아 있으면 되고 또 기자도 그렇다고 그러대요. 자발적으로 그만 못 둔다고. 그러겠네요. 네. 그거 한번 빠지면 뽕이 네, 들으면 네. 곤란한 지겠다. 자, 저도 그거 하루라도 안 해보기 다행이지.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다 네. 출마하지 않겠나고 요즘도 물어오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꿈도 꾸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출마할 생각이 없는 사람들이 사실 출마를 좀 많이 해줘야 돼요. 근데 출마할 생각이 많은 사람들이 사실 출마를 하면 안 되고 그게 어떻게 보면 우리 사회의 딜레마가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고 자꾸 자격 없는 사람들이 나와서 정치판을 흐리고 진짜 나가서 나라를 구해야 될 사람들은 그 물에 안 가려고 하고 이게 좀 딜레마가 아닌가 싶어요. 예, 그래서 모든 거는 그 뭐 실천한다. 입으로요. 선거구에 가서 내가 되면 뭐 하겠습니다. 돈 안 받겠습니다. 뭐 성실하게 하겠습니다. 청렴하겠습니다. 말할 필요 없어요. 그냥 합의해가 4인 가족 중위소득만 월급 받겠다고 선언하면 끝날 일이에요. 네. 돈들 많잖아요. 봉사 좀 하면 평생 돈 많이 벌고 잘 살았으면 이제 국회의원은 봉사로 온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실천하라는 겁니다. 자, 오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